엄마가 많이 늦었지? 우리 딸, 엄마 많이 기다렸어? 문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지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효리도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으나 지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난 기다린 적 없어.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원망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엄마가 필요할 때는 떠났잖아. 죽을 만큼 힘들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틸 때는 내 곁에 없었잖아. 남자 따라서 떠날 땐 언제고 왜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나타나? 뻔뻔하게. 문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왔으니까 됐지 않니? 뭘 그렇게 원망하니? 그래도 난 내 엄마야. 엄마? 지안의 입꼬리가 차갑게 비틀어졌습니다. 엄마면 그때 날 두고 갈 수 있었어?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울부짖을 때 어디 있었는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하게 문희를 꿰뚫었습니다. 문희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새로 지은 집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집 참 좋네. 나 여기서 같이 살 거야. 효리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지아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길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내 의사 무시하고 들어오지 마. 왜? 효리도 이제 다 컸잖아. 20살 넘었으면 독립할 때 됐지.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평생 그 아이만 붙잡고 살 거야? 문희의 목소리는 무심한 듯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나 효리랑 평생 같이 살 거야. 엄마는 지금 주제 넘은 참견을 하고 있는 거야. 효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제발 그만 진정해. 효리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지안과 문희의 표정은 물러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마당 위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효리의 가슴 속에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두 사람의 싸움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보셨죠?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죠. 과연 이 갈등 어디까지 번질까요?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드라마가 바로 첫사랑을 위하여입니다. 8월 4일부터 툰에서 방영 중인데 중년 로맨스와 청춘 로맨스가 함께 담겨있어 재미와 감동이 2배죠. 그럼 첫사랑을 위하여 5화 예상 스토리 계속 이어갈게요. 문희는 결국 문턱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지안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눈빛으로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더는 못 들어와. 나도 효리도 당신이랑 같이 살 생각 없어.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묵직한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문희는 입꼬리를 올려 씁쓸하게 웃더니 그래,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느렸지만 뒤돌아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지안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문희의 모습이 사라지고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가 스며들었습니다. 지안은 자연스럽게 엄마가 떠났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2시 지안은 불 꺼진 거실에서 잠든 척 누워있었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서 문희가 조심스레 캐리어에 옷가지를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차마 엄마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현관문이 열리고 문희가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 대기하던 택시 기사가 짐을 싣고 문희를 태웠습니다. 지안은 벌떡 일어나 따라 나가야 할지 지금이라도 엄마를 잡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쪼개질 듯 조급했지만 발걸음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바퀴가 자갈 위를 구르며 멀어지는 소리. 지안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문턱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음이 터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공기를 찢는 대성통곡이 어린 지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희의 등장은 단순히 옛 상처를 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안에게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 새벽의 이별을 다시 살아내게 만든 순간이었죠. 현재로 돌아와 지안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컵을 붙잡았지만 손끝이 떨려 물이 반쯤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뭔가 변했을 줄 알았어. 그런데 똑같아. 그 뻔뻔함도 나를 흔드는 것도. 그때 방문 틈으로 효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까 그분은 누구셔? 지안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대답 좀 해봐. 아까 그분 때문에 또 이상해진 거잖아. 효리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술 끝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아니야. 아무 일 아닌 게 뭔데? 또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는 거야? 나 바보 아니야. 엄마. 효리는 의자에 걸터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숨기지 마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지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기로 약속했잖아. 효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 내 엄마야. 효리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안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실에서 얘기했었지. 나 고등학생일 때
남자 따라간다고 나버리고 갔던 엄마? 이제 와서 뒤늦게 나타나서 뭘 어쩌자는 건지.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상처는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그날의 외로움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효리는 문득 자신의 지난 날이 겹쳐졌습니다. 친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외할머니에게조차 양육을 거부당했던 지난날의 과거.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그 공허함이 지금 눈앞에 지안과 겹쳐 보였습니다. 효리는 말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지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팔을 벌려 지안을 안았습니다. 짧고 단단한 품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도 알아라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 품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리의 어깨를 적시는 그 눈물이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같은 상처를 알아보는 묘한 동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순간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효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방으로 돌아온 효리는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그 속에서 조금 전 지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자 따라간다고 나버리고 갔던 엄마?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 지안은 평소 자신이 보아온 강한 어른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의 아이 같았습니다. 효리는 가만히 손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길을 열고 힘든 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엄마. 그런데 그 단단함 뒤에 이렇게 깊은 상처와 고독이 숨어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를 향해 쏟아낸 불만과 짜증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버텨온 시간들, 그 속에서 한 번도 기댈 곳을 찾지 못했을 엄마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효리는 알 수 없는 울컥함에 목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엄마의 인생이 더욱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보다 씩씩했던 엄마가 아이처럼 울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창가에 서 있던 지안은 손에 쥔 머그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밤새 피로와 뒤숭숭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마당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낯익은 목소리. 류정석이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마당에 서 있는 그의 눈빛은 묵묵히 무언가를 짚어내는 듯 깊었습니다. 안색이 평소랑 다르네. 정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지안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던 지안은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 엄마가 찾아왔어요. 정석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지안은 시선을 내리며 이어갔습니다. 고등학생 때 남자 따라간다고 나버리고 떠났던 사람? 그 엄마가 이제 와서 뒤늦게 나타났어요. 뭘 어쩌자는 건지 그냥 너무 황당하고 화나고. 말을 잇다 보니 목이 타는 듯 지안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정석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어.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석은 마당 한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 일로 헤어지고 그때 보현이 아직 어렸거든. 그 애를 혼자 키우면서 남몰래 울기도 참 많이 울었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묵직한 아픔이 실려 있었습니다. 버티려고 별짓 다 했지. 괜찮은 척도 해보고 웃는 척도 했어. 근데 속은 매일 조금씩 부서지고 있더라. 지안은 정석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겪어온 무게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 자신과 닮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석은 시선을 지안에게로 돌렸습니다. 남아서 버티는 사람만 아는 고통이 있어. 너도 나도 그 길을 걸어왔잖아.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지안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오빠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요. 남자 혼자 아이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지안의 말에 류정석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야, 그러는 너는? 너도 혼자 효리 키웠잖아.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건 더 쉽지 않지. 정석의 말에 두 사람은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서로의 지난 세월을 이해하는 묵묵한 공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서로의 지난 사정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말보다 깊은 공감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파도가 이미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정석과의 대화가 끝나자 마당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었습니다. 정석은 짧게 숨을 고르더니 난 이만 가볼게 라며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문희와 지안 둘만 남은 마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우리 딸. 문희의 말에 지안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딸이라고 부르지 마. 엄마가 날 떠난 이후로 내 속에서 엄마란 존재는 깨끗하게 지웠으니까. 차가운 대꾸에도 문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근데 딸은 언제 낳은 거야? 결혼은 언제 하고? 남편은 어디 갔어? 그 말투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남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지아는 숨을 내쉬며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야. 알 것 없잖아.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하지 마. 내가 어떻게 살든 엄마 관심 없었잖아. 나보다 남자에 더 미쳤지. 지안의 날카로운 반응에 문희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너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네. 오늘은 이만 가볼게. 문희가 마당을 나서던 순간 골목 어귀에서 지안의 집 앞으로 다가오는 김선영을 발견했습니다. 문희는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선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문희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지안이랑 친한 친구 사이죠? 나 지안이 엄마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안이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네요. 대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김선영이 말씀하시라 하자 문희는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안이가 언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지, 남편은 어디 있는 건지 궁금해요. 청해에다 집을 지은 걸 보니 쭉 여기서 살 생각 같고. 김선영은 잠시 말문을 닫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효리는 지안이의 친딸이 아닙니다. 지안이의 친한 친구 딸이었는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효리를 지안이가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지금 효리가 많이 아파서 요양차 이곳 청해로 내려온 거고요. 문희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딸이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평생 키워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희의 표정은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람, 의문, 그리고 묘한 연민이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 감정의 끝은 결국 딸의 새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곧바로 지안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 효리도 성인이니 내 임무는 끝났어. 효리 독립시키고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지안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효리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난 엄마처럼 남자에 미쳐서 딸을 버리는 짓은 안 해.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문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그 광경을 본 효리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들 좀 해요. 그러고는 눈가가 젖은 채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모녀의 싸움은 결국 효리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곧 효리를 뒤쫓기 시작했죠. 효리를 뒤쫓아간 류보연은 골목 끝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가출할 기세로 뛰쳐나가더니 겨우 온 곳이 여기야? 보연의 목소리에 효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떨궜습니다. 아까 큰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이야? 효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두에게 짐이 된 기분이야. 아무 쓸모도 없는 짐짝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보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그런 감정이 든 적 있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도 난 그때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서 아빠한테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고집을 부렸지. 아빠는 날 위해 꾹꾹 참으셨고. 그런데도 결국 엄마는 그 남자 따라 우리를 떠났어. 보연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알았어. 아빠한테 내가 짐이구나. 아니, 엄마 아빠 모두에게 내가 짐이구나. 나만 없었다면 두 분은 진작 자유롭게 각자의 길을 가셨겠지. 아빠는 날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고. 효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연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짐이 돼버려. 내가 짐이라면 나도 짐이고 이 세상 대부분이 짐이겠지.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드문 온기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문희가 다녀간 뒤 집안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안의 친구 김선영이 부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괜찮냐? 지안이 고개를 들자 김선영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실직고 했습니다. 나 사실 아까 너희 엄마랑 잠깐 얘기했어. 지안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뭐? 무슨 얘기? 아니, 그게 자꾸 너 결혼 언제 했고 애는 언제 낳았냐고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으시잖아.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지 뭐. 김선영의 말이 끝나자 지안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이씨 하며 때릴 듯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두 친구 사이에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죠. 오랜 친구만이 할 수 있는 농담 섞인 타협이 곧 뒤따랐습니다. 야야, 미안하다.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 미리 매맞는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친딸 아닌 거 숨기는 게 효리한테 더 상처일 거야. 김선영의 말에 지안은 때리려던 손을 멈추고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바람 잘 날이 없냐? 한숨과 함께 나온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할 땐 없더니 왜 이제 와서 참견질이냐고. 지안은 목이 메어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선영은 말없이 지안의 어깨를 감싸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엄마랑 어쩔 생각이야? 지안은 눈가를 훔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쩌긴 뭘 어째. 지금처럼 각자 남남으로 사는 거지. 이제 와서 바뀌는 건 없어. 단호한 지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오래된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로서 김선영은 그 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었죠. 야야, 그래도 너희 어머니에게도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분 말도 좀 들어보는 게 어때? 그러나 김선영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지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사정은 무슨 사정? 남자 따라서 딸 버리고 간 게 팩트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김선영은 두 손을 살짝 들며 물러섰습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네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나도 네 뜻 존중한다. 친구야. 김선영과의 대화가 끝나자 지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문희와 주고받았던 날선 말들과 김선영이 건넨 위로 섞인 충고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또 다른 누군가 역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번지는 불안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마을 뒷길을 홀로 걷고 있는 효리. 가로등 불빛이 군데군데 비치는 골목에서 발끝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내가 진짜 짐일까? 속으로 중얼거린 그 한마디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난 친엄마, 병으로 약해진 몸, 그리고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지안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효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 곧 또 다른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 그녀도 몰랐습니다. 한편 문희는 마을 외곽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지안이 주위 사람들부터.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의도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단순한 모녀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의 집 마당. 멀리서 류정석이 지안과 효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안의 집대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조심스레 놓였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골목 모퉁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봉투를 발견한 지안은 무심코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쪽지를 든 채 지안의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그 순간 화면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겨갔습니다. 이 쪽지 한 장이 다음 회차의 모든 판을 흔들게 됩니다. 과연 누가 보낸 걸까요? 첫사랑을 위하여 예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사람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이죠. 그런데 지안이 앞에 놓인 저 봉투 한 장이 앞으로 무슨 일을 불러올지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다음 회에서는 이 쪽지를 누가 보낸 건지, 또 지안이와 효리, 문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지켜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